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이제 시황이 조금 뭐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눈에는 또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조만간 좀 현금 있으신 분들, 이제 여태 기다리셨던 분들이 슬슬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장에 그 시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이제 종목 좀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자, 우크라이나. 지금 일단 시황은 그렇죠. 시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무, 러시아 오늘 밤 안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할 수도. 뭐 물론 이제 때려 맞춘 거 느낌도 있기는 해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쟤네 계속 침공할 거다. 침공 조만간 할 것 같다. 조만간 한다. 이 얘기할 때 시장에서 사실 그랬잖아요. 아이, 쟤네들 왜 저렇게 입만 여냐. 아, 침공 안 왔잖아 결국. 이랬는데 결국에는 침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요 영상이 이제 시황들이랑 엮어가지고, 종목을, 좀 매수할 타이밍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게 뭐 무조건 정답지라고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제 개인 그 생각하는 근거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만간 그냥 많이 내렸으니까 사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겠죠. 각자 좀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뭐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가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종목을 좀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 시장이.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묶어서 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시설 정밀 타격 중. 뭐 오늘 막 이제 카톡방부터 해가지고 막 친구들 방도 그렇고 뭐 형님들 방도 그렇고 해가지고 막 뉴스 올라오더라고요. 막 영상도 그렇고 막 뭐 어디 그 탄약기지 그런 거 막 폭발하고 있다.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키예프 수도 공격 슬슬 당하고 있다. 개전선언 동시에 우크라이나 곳곳서 폭발음. 우크라이나 정부 키예프 미사일 피격. 키예프가 지금 수도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사 기반 시설 그거랑 방공체계 등 파괴. 민간인 위협은 없다. 이제 민간인 지역도,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좀 그 타격을 입긴 입을 거예요. 민간인 분들도. 근데 이제 최소한 그 다른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탄하고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제어하려는 거죠. 민간인 위협은 없다. 그냥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만 타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예프 공습 경고,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오데사엔 러시아군 상륙. 러시아가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비해서 무력이 압도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에선 계속 세계에다가 도와달라 어필을 한 거고, 러시아는 그냥 이제 동네 꼬마로 보는 거죠. 그 체격 차이만 보면 그 정도가 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 국방력 차이로 봤을 때는 성인과 초등학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이제 민간 복장 러시아 용병 300명 이미 우크라이나 침투했다. 시리아에서 뭐 교전 경험 있었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안보 활동. 그리고 EU에서는 러시아 전례 없는 고립 처할 거다. 결국 침공했네 니네. 강력 경제 제재 예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강력 경제 제재 예고, 이거는 일단은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푸틴 특별 군사작전 스타트 선포 직후 침공.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맞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반격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솔직히 이게 그 돈바스 지역 그 독립국가 그걸로 갖다 뭐라 해야 되죠? 지명이 아닌데, 그거 독립국가로 지위를 인정을 해줬을 때부터 이거는 사실 침공하기 위해서 침공이랑 다를 바 없지 않나.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그냥 동부 그 독립국 지역 거기만 먹고 끝나냐, 먹고 끝내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까지 타격을 하나 이거였거든요. 세계 관심이 이거였을 거예요. 지금 동부 지역은 그 독립국 이렇게 지위 인정하는 순간 끝났어요. 거기는 일단은 우방국이라는 그 얘기 하나로 병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부는 안 그래도 어차피 그 친러 성향이 거의 한 시민들도 한 8, 90%? 7, 80%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애초부터 러시아의 합병을 원했던.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동부를 먹었잖아요. 먹고 거기서 이제 끝나냐 아니면 우크라이나까지 타격을 하냐. 근데 여기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규제, 제재 이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침공을 하면은 제재를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동부 지역까지는 그 독립국 그거를 이용해서 슬쩍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뉴스 그런 게 있었죠. 규제를 하긴 하는데 이걸 침공이긴 한데 침공이라고 말을 할 순 없는? 이건 누가 봐도 침공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주관성을 갖고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침공이야. 동부 지역 그렇게 독립국 지역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는 침공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또 지들 우방국이라고 지원을 해주는 그 개념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게 또 침공이 그거죠. 그냥 이건 침공은 맞는데 침공이라고 말 못하는 거의 홍길동 같은 느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었던 거예요. 세상은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 지역 먹었으면 이제 끝내겠지 하는데 야 아침에 그 뉴스 내더니 그냥 바로 침공. 어제 뭐 병력 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오늘 그냥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갖다 그냥 바로 때리네요. 러시아군 50명 사살했다, 뭐 항공기 6대 파괴 이런 얘기도 있고 당연히 저런 이슈 일어나니까 원자재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유럽의 천연가스값 순식간에 35% 폭등하고 유가는 뭐 150까지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당연히 원유 에너지값 급등 불보듯이다. 뭐 당연하긴 한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시다발 공격 지상군도 진입. 즉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면은 자 시황을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침공을 하냐 마냐 해서 침공을 했다로 바뀌었어요. 애초에 하냐 마냐. 근데 침공을 일단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침공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서방국가 측에서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가 처음에 그 침공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많이 달라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스가 상당히 약합니다. 아까 전에 뭐 규제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 갔어? 강력 경제 제재 예고 요거를 얘기를 미리 했었잖아요. 했는데 미국은 더 했었죠. 뭐 달러 규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규제를 할 거다 라고 했고 얘네가 침공을 했어요. 침공한 시간이 반나절이 넘었어요. 서방 국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던 말 정리가 좀 안 되네요. 규제한다고 했던 상황 대비 자신들의 발언 대비 스탠스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이 상당히 약해요. 왜? 얘네가 침공을 진짜로 결국 했잖아요. 그 동부 지역은 사실 긴가민가 이게 완벽하게 이걸 침공이다라고 명료하게 내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규제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나절이 지났어요. 이러면 사실 규제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따르릉 나왔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새벽경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뭐 병력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국가들도 지금 잠잠합니다. 얘기가 없어요. 뒤에 안 이어져요. 뭐 어디 뭐 독일이랑 막 영국 이런 곳에서 막 전쟁 나면은 병력 지원 갈 거다. 뭐 최전선에는 우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잠잠하죠. 침공을 한 지 반나절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 즉 침공을 했는데 서방 국가가 생각보다 그 좀 보수적으로 그냥 사실 그건 있거든요. 이걸 껴든다고 해서 서방 국가 측에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그 뭐 인정 이런 거를 빼고서 딱 봤을 때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는 곳에 서방 국가가 껴들어서 득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손해만 쌓일 거고, 즉 손익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공하기 전에는 그냥 얘기라도 한 거죠. 꺼낸 거죠. 설마 러시아 니네 칠 거야?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침공, 러시아는 뭐 이제 예전부터 미친 척하고 침공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예전부터 그 좀 액션을 취하긴 했죠. 그리고 살짝 꼴통기질이 있잖아요. 그냥 지들이 지르고 보는.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 야, 우리 침공했어. 이제 어쩔 거야. 하는데 서방 국가가 처음에 한다고 했던 거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손익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전쟁에 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거나 아니면은 러시아랑 맞선다고 해서 득볼 부분이 계산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조용 있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병력 지원,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병력 지원으로 인한 세계대전 확전이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악재였어요. 잠재적인 악재 중에서는. 병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랑 서방 국가들 붙고, 당연히 자국민 지원했다가, 자국 병력 지원했다가 죽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받잖아요. 또 껴들겠죠. 세계대전 확전까지 가나,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비가 아예 안 나온다, 이 부분. 그래서 서방에서 처음 얘기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벽 다음 주말까지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최소한 병력 지원, 그 병력 측면에서는 뭐가 없을 것 같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침공하고 점령을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 상황 정도면은 점령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지수도 체크를 해야죠. 지수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수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 지수를 일단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아까 44%까지 갔었는데, 근데 반토막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러시아 주식도 좀 살 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지수가 40%면은 지금 종목들 평균 40%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증권사 오늘 근데 좀 닫았다 이 얘기 들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쪽이 좀 다르니까. 근데 러시아 주식 이 정도면은 살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살 거면은 그 국가랑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혹은 해외도 러시아도 세력주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혹시라도 좀 잘하시고 러시아 증권 하시던 분들은 저 정도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만에 40% 내렸으면은 이거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 기본적으로 증권 지수가 40%가 밀렸어요. 40%. 보신 적 있으세요? 40%. 코로나 때도 없었어요. 하루 만에 41%.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러시아가 40%가 밀린 거는 얘들이 지금 전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규제, 경제적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탈출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40%가 밀렸다는 거는 공포감도 있겠는데, 전쟁 공포감은 저는 솔직히 아닐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붙었을 때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는 아마 그 규제가 이제 올 거니까 서방 국가들의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대거 이탈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저쪽에 외국인 기관 이탈 그런 거 수급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밀린 거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전쟁 공포감이라기보단 전쟁에서 이제 규제 이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탈출했지 않았을까. 근데 자, 40%가 밀렸어요. 근데 미국 선물, 오늘 저는 미국 선물 보면서 좀 안심이 됐거든요. 2% 3%예요. 내일 장 열려가지고 어떻게 마감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4% 5% 안 넘으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땡큐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디 갔냐?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있죠. 뭐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3.3% 우리나라가 대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수만 보면은 생각보다는 러시아 밀린 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침공이 이어졌는데 그 임팩트 진짜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대비해서 2%는 최근에 그냥 시장 밀리던 그 정도 퍼센테이지잖아요. 지수 관련해서 저는 생각보다 반응 약하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전에 그 뭐 병력 지원해가지고 막 부딪혔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우크라이나 내주고 끝날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반응을 하는 모습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한 거는 5% 10% 하락을 생각을 했는데 정작 침범하니까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침공 자체는 악재 소멸로 볼 수 있죠. 물론 이 침공이 뭐 기간이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수도 공격 당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솔직하게 전원전쟁은 체급 차이 생각했을 때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쟁이 주말 껴서 주말 포함 길어야 한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부분이에요. 침공 자체를 지금 일단 미국 선물만 봐도 악재에 대해서 그냥 뭐 소멸이면 뭐 플러스까지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침공 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데 정작 터졌는데 2%밖에 안 밀린다.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네. 딱 눈에 한눈에. 그리고 전쟁이 이제 얼마나 가냐. 근데 이제 현대전에서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팎으로 끝날 거래요. 체급 차이도 워낙 크고 해가지고 이게 서방 국가가 지원해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지금 귀신처럼 말이 사라졌죠. 뭐 병력 지원해준다던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못 본 거인지 모르겠는데 뉴스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병력 지원, 나토에서도 조용히 있고 그런 부분들. 나토에서 뭐 그냥 이제 규탄은 하고 있죠. 야, 니네 진짜 침공하면 어떡하냐 막 하면서 저거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불난집에서 그냥 강 건너서 불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방 국가부터 해가지고 다 나토까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외부에서 좀 추가 안 되면 이거 금방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지수 반응이 약하다라는 점. 실제로 일어났는데, 즉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게 제가 조만간 매수할 타이밍 좀 주지 않을까. 특히 전 다음 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종가는 제가 종배하기에는 좀 주말이 길다 보니까 좀 그렇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엮었어요. 엮어서 자, 전쟁이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침공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지수 반응이 별거 없네. 별거 없다. 요 부분들로 저는 다음 주 중에 러시아 때문에 시황 계속 불안했던 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 좀 뭐 눈치는 당연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매수할 타임을 주지 않을까. 이거를 전제로 갖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무조건 그냥 다음 주에 진정되고 끝이냐. 그건 아니죠. 또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매수를 생각하고 분할 매수 계획을 짜는데 리스크, 즉 내가 생각한 것에서 또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돼요. 자, 여기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어요? 아직까진 얘기 안 났지만 서방 국가랑 무력 다툼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력이 우크라이나 그냥 서방 측에서 우크라이나 그냥
내주고 끝나냐. 내준다라는 표현이 사실 서방 국가 측 거는 아니니까 뭐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야 러시아 뭐 니네 점령해 이러고 끝나냐, 아니면은 늦게라도 병력 투입하면서 무력, 이거는 그냥 그 막 포 쏘고 막 그 미국이랑 미중 갈등 있을 때 막 태평양 한가운데서 뭐 함선들 둘이 함포들 막 무력 시위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무력 다툼이 뭐 사상자 나오고 이러면은 2차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분위기상으론 이게 확률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지원을 할 거면은 진작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모를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방 국가들의 규제 시작될 거예요. 규제 시작될 거예요. 규제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규제가 지금 스탠스로는 진짜 그 막 러시아 막 그 달러 규제 같은 것까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애초에 준비를 해뒀으면은 바로 발의해가지고 그냥 탁 하고 나와야 되는데, 침공하는 순간 한 두세 시간 만에 미국에서 러시아 뭐 달러 규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대서특필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규제를 하긴 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좀 재고 할 텐데, 러시아가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그 선의 규제까지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진짜, 규제도 대신 봐야 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조이는지, 이러면은 러시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내 목을 진짜 그냥 뭐 팔다리에다가 조금 저항 생기게, 귀찮네 움직이는데 요 정도로 갔다가 하는 거는, 러시아도 우리가 한 게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점령했으니까, 침공했으니까 이 정도 규제까지는 좀 예측했다, 예상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야지, 요 정도 선에서 멈추는지, 아니면은 진짜 목 졸라 죽이려고 규제가, 그러면은 내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러시아 행동 이어질 수 있나, 그 정도의 규제 강도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뭔가 좀 규제가 엄청 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나오면은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지. 그냥 말싸움은 상관없어요. 말싸움은 뭐 시황 하루 이틀 뭐 한 며칠 정도 뭐 한 1, 2%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력 다툼까지만 안 가면 됩니다. 지금 중심은 무력, 실질적으로 병력 싸움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은 요 선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지수 반응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는 생각 안 들지만, 또 머릿속에서 생각 딱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우리 주식인이잖아요, 사실상. 좀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거랑은 또 별개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돈 벌 구간을 또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와, 러시아도 대단해요. 침공 안 할 줄 알았더니 미친 척하고 진짜 침공을 하네요. 이렇게 또 그 악명 하나 또 얘네들이, 그리고 이런 게 일본 그것도 있을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한다면 해. 이러면은 나중에 좀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은 얘 미친놈인가? 진짜로 하네? 이걸 하네? 하다가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쟤 진짜 쟤 정신 나가가지고 쟤 잘못 건드리면은 피곤해져. 야, 이건 좀 조심조심 하자. 쟤 말 한 건 일단 좀 지키더라.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전쟁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소강 상태 들어서면서 미국 지수도 지금 기술주 위주로 테슬라랑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리비안부터 해가지고 뭐 지수 계속 밀리니까 기술주들 박살 나는 게 또 맞기는 한데, 그거 같이 엮어가지고 소강 상태 언제 들어서나, 그리고 미국 지수가 저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할 거예요. 뭐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5% 10% 하락을 했으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중에 뭔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지금 선물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냥
그냥 평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2%대는 사실 그냥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2% 3% 구간까지는. 상승장에서도 뭐 하락할 때 한 2, 3%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선물을 보니까 오히려 좀, 이거 조만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증시에서는 좀 마음을 좀 놓지 않을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소강 상태 들어가는지. 전쟁 금방 끝날 가능성 높기 때문에 끝나면은 오히려 악재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쟁 우려감이었는데 전쟁 났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나면은 막 지수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밀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전쟁 났더니 정작 지수가 밋밋해. 증시가 전쟁 나면 한 5% 10% 밀릴 줄 알았는데 1, 2%에서 멈춰? 그러면은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증시에서도 또 이제 전쟁 뭐 났으니까 쟤네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점령했으니까 그 뒤에 이어질 거 거의 없지 않나 큰 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겠죠. 이 부분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요거이지 않나? 침공 실제로 한 것도 대단한데 지수 반응 별거 없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력 다툼까지는 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점령하고 소강 상태 들어서고 이 점령도 주말 안팎으로 끝날 가능성 높지 않나. 길어봐야 다음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소강 상태 들어서면서 규제 가할 건데 그 규제 강도 보면서 다음 주 중에는 좀 어느 정도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보따리를 조금 슬쩍 풀 법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들이 오늘 또 일단 대체적으로 해치 테마 말고 이거 보면 되죠. 0200 이것만 봐도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상승 89 종목, 하락이 1360 종목이에요. 1400 종목 중에 10%가 뭐야? 10%도 안 되는 종목만 상승하고 다 말렸어요. 그리고 이 상승에 들어가 있는 게 해지 애들입니다. 해지 애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 다음에 해운 좀 보이네요. 해운이랑 뭐 한정기술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오늘 많이 밀렸고 종목들이 퍼센테이지도 1, 2% 밀린 게 아니라 5% 10%씩 밀렸습니다. 지수 밀렸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많이 밀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저도 메타버스는 얘네 추가 매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음 주 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지금 덱스터 이때 팔고서 아직 추가 매수를 안 했었거든요. 저 시황 왔다 갔다 해가지고 2만원에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뭐 지금 좀 슬슬 관심 종목을 모아둬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 혹은 재료 있는 애들 밀린 애들 그런 부분들 오늘 뭐 로봇도 살짝 밀리긴 했는데 또 생각처럼 세게는 안 밀려가지고 뭐 이건 세력주긴 하니까 오늘부터 주말 끼고서 종목들 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매수 괜찮은 기회를 줄 것 같아가지고 이건 뭐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현재 시황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시면서 나는 전쟁 날 것 같은데 무력 다툼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신에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좀 텍스트화 시켜서 즉 직관성 있게 내가 지금 시황 딱딱딱 내 생각대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갔다가 움직일 때 나는 어디서 좀 매수를 노려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시장에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여태까지 매매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고 보는 타점이라던가 포인트인 거고 누군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리를 해버릇하는 게 좋아요. 직관성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막 천재다. 머리에서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메타버스 세계 펼쳐지면서 막 쭉쭉쭉 정리가 돼. 막 지금 이슈 뭐가 중요하고 탁탁탁 해가지고 어디서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저도 일반인이니까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거기서 추가적으로 갔다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눈에 보여요. 아무튼 영상 이런 시황에 대해서 조만간 좀 좋은 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이 됐습니다. 현재 시황 엮어가지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